그러면 아빈 드로잉을 제가 처음에 한 거를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하면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니면은 나의 행위만을 군더더기 없이 이것만을 나타낼까 하다가 그 잉크 없는 펜으로 한번 그려보자 해서 펜인데 잉크가 다 떨어진 이걸로 종이에다 이제 눌러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제 그 시원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죠. 이 도화지, 흰 도화지를 한 장 그냥 들고 간 거예요. 수업 시간에, 크리틱 시간에. 가서 제 작품입니다 하면서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아, 이건 또 뭐냐, 무슨 퍼포먼스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빛의 방향을 바꿨죠. 도화지를 싹 돌리니까, 45도로 돌리니까, 빛의 방향이 약간 사이드로 그 도화지에 비춰지면서 이게 제가 그때 그려놨던 사물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아, 저기 뭔가 그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많이 그 쓸데없는 행위가 이렇게 빠졌을 때, 그리고 나한테 의미 있는 행위만 작품에 남겨졌을 때, 그때 오는 저의 만족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을 이후에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미국에 가서 있다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이 약간 더 갈등의 요소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문화의 갈등도 있을 테고 인간 간의 갈등이 제가 아마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런 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갈등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뭐 작품에서 훼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왜 갈등이 일어나나 했더니 그게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해석의 차이인데 그런 해석의 차이가 없는 그 중간 지점이 혹시 시각적으로나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어떤 면과 면이 만나는 선으로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이 선에 다시 어떤 색깔이 들어가면 그 색깔의 성격이 거기 부여가 되잖아요. 또다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득 아빈 드로잉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거는 색이 없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선은 보이고 그러나 색이라는 고정된 성격은 없고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비디오 드로잉에 많이 사용하게 됐죠. 당시를 제가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 비디오라는 매체를 제가 처음 접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컴퓨터도 몰랐고.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컴퓨터 아트라는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아날로그 비디오, 디지털 비디오를 접했는데 제가 디지털 비디오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던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비디오는 29.97 프레임, 소위 말해서 30 프레임이 1초에 돌아가면서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이걸 다 프린트를 할 수 있구나. 다 하나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술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여전히 너무나 비물질적인 거예요. 이게 컴퓨터 모니터 안에만 있든가 프로젝션으로 하면 그냥 빛으로만 존재하고 꺼버리면은 전기만 차단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조각을 전공하고 물질을 다루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이 비디오의 비물질성에 완전히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저한테 물질적인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 아빈 드로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드로잉이 있어요. 753장 한 몇천 장 있습니다. 지금 저 작품 말고도 많이 한 게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물질을 기반으로 나온 비디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이것도 아빈 드로잉도 빛의 방향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처럼 이것도
물질이기도 하고 비물질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사실 페인터라는 작품을 만들 때는 그때는 지금만큼 제 관심사가 명확하다기보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방향성 같았는데 그 지류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은 아마도 한마디로 하면 마음의 작용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왜 여기에 관심이 있냐면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저는 구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만든 거는 이제 문화 아니면 뭐 관습, 도덕, 교육, 법, 경제 모든 이성의 활동으로 만든 모든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거는 자연일 테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인간이 만든 것 내에서 해석의 다름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이 만든 것과 만들지 않은 것 사이에서 충돌로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예술의 기능이 있다면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두 가지의 간격을 좀 좁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간격은 보통 그 마음이나 인식에 따른 그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작용, 인식의 작용에 의한 어떤 갈등을 찾아냄 혹은 그것으로부터 해방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걸 좀 시각화하려고 하기도 하고. 본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려면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대상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거랑 뭔가 다른 것이 옆에 있어서 비교할 때 얘가 비교로 인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관심 있었던 게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드러나나.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것을 작품 아빈드로잉 비디오 안에다 넣은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빼버려도 이미 있었던 다른 하나랑 빠진 하나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빠졌던 게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잘 대답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본다라는 거를 안 보이지만 관계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 이거를 본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는 그 페인터가 사실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명화를 보고 베끼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려지는 이 페인트도 그 회화도 없고, 그거를 보고 있는 그 명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페인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행위를 취하면 관객들은 저기 뭐가 있나? 하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상상으로 좀 뭔가 나름의 작품을 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작품을 이제 가끔 돌아봐요. 나는 왜 이렇게 작업을 했나. 돌아보면 그냥 저는 예쁜 거를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 문제라는 게 내가 인식으로 만들어낸 어떤 오류 아니면 그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를 작품 재고가 작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도 그 과정이 작품에 녹아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작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문화생활을 하든 저는 그 종착점은 인간이
한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근에 그 어떻게 하면 자유가 더 확대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럴드 에델만이라는 분이 제 이자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온 이자연이라는 생각과 일자연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인식의 오류 이 부분을 학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가끔 제가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자연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적인 모든 게 이제 자연이고 그것대로만 보게 된다는 건데 일자연은 그대로 있는 자연이거든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자연에서 만든 인간이 만든 이자연의 세상에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게 일자연으로 좀 가까이 가려고 그러거나 그걸 다시 해석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이 자유의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문자 조각이나 아니면 뭐 색이나 색의 분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연의 문제는 표현하는 순간 이자연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놓고 최근에는 이 내용적인 것보다는 자꾸 시원한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일자연, 이자연 이런 부분 개념적으로는 이게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아마도 뭔가 시원한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참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들면 이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원한 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시원해지면 시원하게 나오겠죠.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에 작품 만든 게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못했고 뭐 조금씩 했지만 그게 뭐냐면 오색사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재활용 센터에 가서 그 쓰레기를 사진을 찍어요. 그 알루미늄 캔들 이렇게 납작하게 쌓아놓은 그런 재활용 뭉터기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의 한 일부 막대기 부분 정도의 일부를 사진을 이제 제가 발췌해내요. 이거를 한 수백 배 옆으로 늘려요. 옆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캔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종류의 캔이 가지고 있었던 수만 가지의 색이 거기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쓰레기 사진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늘리지 않고 사진만 보고 있으면 여전히 그 캔이 먼저 보여요. 그 형상이.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그 디테일한 색들은 못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 늘려놓으니까 진짜 감각의 한계 때문에 못 봤던 모든 색깔이 다 드러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시원한 걸 좀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싶어서 뭔가 이 색깔과 색깔 사이를 뭐가 줬어요. 색과 색 사이에 뭔가를 더 장치를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그 언급했던 노자의 이야기가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색명 인목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이게 5가지 색이 흑백, 황적, 청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멀게 할까요? 5가지 색이.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빨간 사과 그려봐 그러면 빨간색으로만 그리죠. 왜냐면 엄마가 이미 빨간 사과라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때 사과는 빨개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만 칠했어요. 근데 실제 사과에는 빨간색만 있지 않죠. 약간 푸르르스름한 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아마 거기에도 수만 가지의 색이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수만 가지의 색이 보통 그
뭐 과학에서는 한 2만 가지 정도의 색을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과는 빨개 하고 빨간색으로만 그리면 나머지 19,999개의 색깔은 못 보는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개념적인 색, 정의된 색, 이걸로 세상을 보면 다양한 다른 색깔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오색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뭐 잘못된 인식 뭐 이런 거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와해되면 시원한 것 같아요.